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자 사주인데요. 한의사인데, 지금 이제 61살 됐는데요. 남편하고 이제 주말 부부고, 근데 신경이 상당히 예민한 그 편인데, 이제 좀 권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남자 때문에 어떤 불만이 좀 많아가지고, 이름하고 이제 사주 분석을 의뢰했던 분인데, 이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또 이름에서 어떤 것이 지금 현재 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신축년, 정유월, 무신일, 신유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렇게 딱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요건 큰 산이죠. 큰 산에서 이제 중추에 태어난 큰 산인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큰 산이 있어요. 이렇게 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에 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지장 안에 또 금 있죠? 6개. 자, 이렇게 된 산에 이 돌이 이렇게 많이 박혀 있다고 해요. 이제 신금이 있고, 신금, 유금, 신금, 이렇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된 산으로 되어 있는 큰 산인데, 이렇게 돌이 이렇게 많이 박혀 있는, 이제 암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신금이요. 우리가 현침살이라고 그래요. 현침살. 현침살이 몇 개 있냐면, 자, 하나, 여기도 지장간에 신금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있어요. 6개. 자, 이렇게 태어나면은 이 침과 관련된 거, 혹은 뭐 주사, 바늘, 자, 이런 게 뾰족뾰족한 거 있죠? 자, 요거와 관련됐다는 건 성격이 어떻게 돼요? 까칠할 정도로 예민하고, 예. 그 다음에 상당히 예리하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것도 있고요. 그 대신 정확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주가 이제 한의사에 딱 맞는 거죠? 이 사주 구성으로 봐서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큰 산에 이렇게, 이렇게 큰 산에 큰 바위, 작은 바위가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무토니까 이 남자가 없죠? 무관사주죠. 예. 자, 무관사주인데, 이 바위 틈에서,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작은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요 모습이 을목의 모습인데, 요런 남편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사주는. 실제 이런 거 보면은. 요 을목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 작은 남자와 인연이 자꾸 물어보길래, 예, 지금 사주에 키 큰 사람보다는 키 작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분은 지금 무관사주에다가 이렇게 예민하고 예리한 어떤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감히 접근을 못할 정도예요. 이런 사주는. 기본적인 무토라는 건 얼굴이 예쁘게 생겼죠? 미인인데, 미인 주위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칼이 이렇게 쫙 꽂혀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남자가 접근을 하겠어요? 접근을 못하지. 예. 그래서 이 사주 이제 운에서 보면은, 자, 크게 보면, 자, 한 10년 동안 이제 금기운이 왔었고, 그 다음에 수기운이 한 30년 동안 와요. 이렇게 48세까지. 그 다음에 목기운이 78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화기운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사주에서 필요한 기운은 지금 수기운하고 목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수기운에서 이 목기운,
요렇게 좋아지는 기운인데 이 수기운을 거쳐서 78세까지 이렇게 이 대운에서 보면 초년하고 말년은 안 좋은데 크게 안 좋은데 요 중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큰 의미에서 이 운이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세 분에 보면은 이 사주가 지금 관이 없이 쭉 흘러져 이렇게 계속 흘러다가 49세부터 69세 요 사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남자가 찾아와요. 이렇게 남자가 찾아오는데 이런 분은 원래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흘러가다가 늦게서 이렇게 만나면 좋은 사주예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결혼하셨냐면 19대운 요 기해대운의 결혼, 기해대운. 자, 이제 기해대운의 결혼, 여기에 보면, 해에 보면, 무, 갑, 임. 이렇게 해서 요것이 남자입니다. 이렇게. 요 남자운이 요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때 이 19대운, 즉 28세 전까지 요때 이제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하셨는데 이 사주 구성으로 봐서는 남자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요. 치워 살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남자가. 자, 을목인데 을목 자체도 연약한 나약한 어떤 그 화초나 뭐 덩굴식물 뭐 이런 종류인데 이 지금 큰 산에 이 작은 약초 풀뿌리 같은 이런 남편이 이 현침살 주위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때 결혼을 하셨다 그래요. 19대원 기해년에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데 이렇게 무관사주에서 이 관운이 왔을 때 보통 이제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관운이 왔을 때 결혼하면은 나중에 이 관운이 30년 있다가 다시 오죠. 49세부터 오니까. 그러면 이 남자는 잘못하면 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이렇게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남자를. 그러니까 지금 이 한의사 고민이 자, 권태기인데다가 이 남편하고 이제 이 주말 부부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잘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붙어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말 부부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남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 먹어서 권태기인데다가 싱숭생숭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 자녀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우연하게 진료 같은 거 받으러 와서 남자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과잉 진료가 아니라 본인 얼굴 보러 어떤 남자들이 자주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걸 과잉 진료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과잉 치료 요구인가? 하여튼 그런 어떤 걸로 해서. 쉽게 해서 한의사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돼요? 싱숭생숭하잖아요. 본인도 어떤 감을 잡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는데 필요 이상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건 뭔가 관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자, 혹시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 계시는데 내 사주가 무관사주다. 그런데 운에서 보니까 운에서 관이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관이 어느 쯤에 오는지 한번 이거 보시라고요. 이게 여기서 관 있고 지장간에 좀 이게 뚝 떨어져 갖고 이쯤에서 오는 건 관계없어요. 이때까지는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잘 살고 80, 70 넘어갔는데 뭐 남자 그때는 와봐야 싱숭생숭할 일도 없고 또 만난다 해도 그야말로 그냥 말벗 내지는 그냥 이렇게 한의사니까 손님으로 만날 수 있는데 이때부터 오면은요 49세면 젊잖아요. 네. 이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만났던 이 남자가 이때쯤 되면 이제 30년 동안 썼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30년 동안 썼다는 건 그건 어떻게 돼요? 어떤 기계를 치면 어떻게 이미, 중고가 된 거잖아. 그러면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버리고 이걸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원국의 무관사주인데 운에서 왔을 땐 어떤 식으로 결혼해야 되냐면 그 남자 운이 막 지났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운이 들어오자마자 그때 했으면 어떻게 다음 때운에 관이 들어왔을 때는 잘못하면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이제 그렇게 지금 자, 현심살이 많은데 이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거는 잘 선택하신 거예요. 현심살이 갖는 의미가 예리하고 이렇게 침이나 주사 사용하시면 돼요. 보통 한의에 가면은 뜸하고 침 같은 걸 많이 맞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그건 잘 선택하셨는데 운의 흐름을 보면 지금 59대운을 가고 있는데 자, 이 인 남자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묘 남자를 걸치고서 그 다음에 또 갑의 남자, 을의 남자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제 59대에서 2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이 묘를 가진 사람은 재주도 있고 이게 도하니까 남자가 잘났다고 보죠. 예. 그러니까 이 한의사님도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간목이 왔을 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무토 입장에서 이 관, 즉 나무는 어떤 나무를 만나야 되냐면 을목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 이름에서 보면 심자에 자원오행이 이 목인데 요 풀초변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풀초변에 있는 거. 이거는 을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풀초변은. 예. 간목은 그냥 이 나무목자변에 있는 게 간목이고 요 을목은 요 풀초변에 있는 건 다 을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 그러는데 요 이름을 무슨 생각은 있으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딱 을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손녀딸이 키 작은 남자 이것까지 생각 안 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키 큰 사람보다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이 여자가 주도권을 있기 때문에 남자는 조금 더 어떻게 돼? 여자를 따라갈 수 있는 오히려 외조라고 그러죠. 여자를 잘 보살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는 의미에서 요 풀초변에는 마음 심자를 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연히 일치일지 몰라도 요건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을목을 만나야 된다. 지금 물상으로 봐서 이렇게 바위 쌓여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피어나는 거. 이 비바람 같은 거 맞으면서 이 자라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뿌리를 이 바위를 감고 이렇게 감고 올라가야 되거든. 을목이. 그래야지 그 모진 비바람을 불어도 절대 이건 뽑히질 않거든요. 흙에 묻히는 것도 있지만 이 바위를 이렇게 아주 잔털로 잔뿌리 이렇게 딱 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뽑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존력이 상당히 강한 거죠. 요런 나무는. 그래서 되게 요런 특성을 가지는 우리가 약초로 많이 써요. 약초. 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약이 될 만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딱 이렇게 눈에 딱 와닿더라고요. 아, 여기 나무목 자원오행인데 이건 을목에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요 을목이 바로 요 입장에서 남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대운은 그렇게 흘러가고 지금 세운에서 와서 신축년인데 이때 또 들어오죠. 여기 현침살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죠. 축에도. 그러니까 어차피 남자하고는 이렇게 붙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부부라 해서 아유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예, 지금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움이 있고 그동안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더 골치 아파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게 훨씬 더 부부 생활을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운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월운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 지금 금운이 들어와 있죠. 여기 다시 또 여기 같이 들어오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때도 월운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자, 오늘 일진을 보면은 이 물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조금은 더 오늘 하루에서 기운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많은 기운을 이렇게 빼줘야 되기 때문에 설기시켜줄 수 있는 수기운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름에서 보면은 이제 김해심인데
자, 지금 자원행에서 보면 금이 들어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성신이니까. 이게 지금 화기운이 들어와 있죠. 요거는 이 조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정화가 어머니 기운인데 요거를 이 지금 생해주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약하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원오행에서. 그 다음에 이 목은 너무 잘 쓰여 있어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간목이 아니고 을목이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원오행은 이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리로 보면 8핵, 15핵, 10핵인데, 자, 이분이 성격도 이렇게 좀 이렇게 완벽하고, 이 남자를 보지 않는 그런 성격이 상당히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궁의 공망이라는 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이성으로 인해서 어떤 스캔들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공망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잘 사용한 거죠, 10핵을. 근데 자매 이 자리에는 좀 이게 조금 다른 형제들과 오빠나 남동생이나 혹은 여동생 혹은 언니 같은 경우 있으면 인연은 좀 약하다. 그리고 아버님은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공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본인 궁의 23핵이라는 거는 23핵 자체가 여자가 주도적으로 어떤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이게 이제 경제통이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가정궁의 25핵은 이건 뭐 상당히 좋은 술이고 배우자에도 좋은 술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말년에 자식 자리에 이 33핵은 여장부로 나와 있어요. 여장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흔들어야지 남자한테 이렇게 맡기고 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는 차라리 주말부부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땐. 사회생활도 11회니까 리더십 있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지금 이 관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어수선하고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만났던 남편이 한 30년 지나서 새로운 남자들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40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권태기인데다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 이 남편을 볼 때마다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거. 뚜렷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밉고 와야 돼. 꼴 보기 싫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런 기운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말부부 하시는 거 참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물상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큰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바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큰 바위, 작은 바위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여기에서 이런 작은 이런 약초 같은 이 풀이 안 자랄 수는 없거든요. 요 자라는데 이 풀이 흙에다 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이 잔털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걸 이 바위를 이렇게 감싸버려요. 그래서 조그만 바위 틈과 틈 사이에 수분이 있으면 그걸 다 빨아 올려서 여기서 을목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생존력이 가장 강해요. 10간 중에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을목이 생존력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 상태가 딱 요런 거예요. 요렇게 잔뿌리 이렇게 계속 요걸 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눈비가 오든 간에 뽑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이 주인공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그 업계에서도 요즘에 한의 쪽이 조금 어렵잖아요. 다른 데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양병원에서 하는 것만큼 치료 효과가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니까 나이 드시고 좀 적으신 분들은 한두 번 가서 침 맞아갖고 안 되면 또 이게 나오질 않는데요. 그런 상황이 돼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침 쪽에 좀 명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주가 지금 침을 썼을 때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떻게 돼? 자꾸 이렇게 기술 습득이 잘 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맞게 직업을 잘 선택하셨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